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어제 평택에 눈이 정말 많이 왔거든요. 지금도 눈이 좀 많이 쌓여 있고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요. 며칠 전에 제가 평택 지제역 자이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정말 많은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전화 문의하시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 문의들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지제역 자이의 그 홈페이지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그 부분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먼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보니까 지금 103명이 넘어갔거든요. 100명이 넘어갔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좋은 정보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해주시고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자이 아파트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는 일단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그 전에 말씀드렸고 지금 자이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려봐 드릴게요. 그리고 어저께 계속 전화가 며칠 전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데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지제역 자이 청약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무조건 하라고 말씀드리죠. 해야죠. 청약이 조건이 된다면 해야죠.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이만한 자리가 없거든요. 그만큼 미래 가치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은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은 지제역 자이 홈페이지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나와 있는 부분이 달라진 건 없어요. 지금 1월 오픈 예정이라는 거 아직까지 날짜가 안 나왔고요. 뭐 한간에는 14일 얘기하시는데 지금 얘기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저기 한 거고요. 다른 나머지 부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홈페이지에서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청약 안내에서 이게 특별 공급이 나와가지고 알려드렸잖아요. 보시면 일반 공급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하나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를 원하는 건지, 근데 이 부분이 저한테 질문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블로그는 썼는데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반 공급에 대해서 일반 공급 1순위 자격 요건은 평택시 해당 지역 또는 전국 청약이 가능한 거니까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인 분, 이분이 이제 맞는 거고, 또 이거 앤드 세대주분 앤드 5년 내 당첨된 사실이 없는 분, 이건 세대원 전체예요. 또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인 분, 이건 예외 있죠. 이며 청약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분이 이제 청약이 가능한 한 거예요.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조건은 거주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내가 해당 지역이 되는지 전국이 되는지 연령 확인하시고요. 만 19세 이상이어야 되고 세대주인 미성년자까지는 괜찮으세요. 세대주 확인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청약 통장 그거 2년 이상 경과됐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청약 통장 예치금 확인하셔야 되고요.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나 없나 이제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주택수 여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른 여기 보시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문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재당첨 제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가 얘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당첨 기간을 조회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 일반 공급 청약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평택시 거주자 세대주만 가능한 거고요. 이게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이 상황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전일까지 일단은 현재 이제 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전일까지 전입을 한 사람 그 6개월 전이 아니고 전일까지 전입한 사람들은 가능하신 거고
그 다음에 1순위 전국은 이렇게 세대주만 가능하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당첨된 사실, 재당첨 제한, 주택수 소유, 청약통장,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거 그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3년을 추가할 경우는 3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라는 게 이제 명칭이 돼 있는 거죠. 3년 전매니까. 재당첨 기간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상황 같아요. 만약에 하나 2000년 4월 17일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하여 본 아파트 지재력 차이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7년간 분양주택 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다른 거 입주자로 선정할 수 없으세요. 근데 예외 규정은 있어요. 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 이제 이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예비 당첨자는 300% 정도의 예비 당첨자로 선정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무주택 기간 판정 사례, 저희한테 지금 전화 오시는 분들이 이 무주택 기간을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요 부분, 결혼한 분, 만 30세 이전에 25살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25살인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지금 뭐 나이가 뭐 30이 넘었으면, 25살 때 결혼했으면, 그러면은 이제 5년이라는 무주택 기간이 있는 거죠. 주택수를 저기 한 게 없으면.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무주택 기간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결혼하지 않는 분 같은 경우는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부양 가족수 신청 사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제역 자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재미난, 그리고 확인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청약 가점 점수 산정 기준표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각각 어떤 조건이 되는지 이제 그 부분 확인하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택 지제역 자이에서 하도 질문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이제 Q&A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질문 많은 게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하나하나 보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청약통장 확인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물어보면 모든 청약 자격 및 요건들 기준일이 모집 공고일입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요.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뭐 주소 이전이나 이런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치금도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해놔야 되는 거고, 청약 저축은 청약 예금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요. 청약 예금 지역 간 예치금은 청약 접수 당일까지 해놔야 되는 거고요. 이 저축에서 예금으로 전환하는 거는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청약 예금 지역 간 예치금 차액 충족 기준은 청약 접수 당일까지. 이 상황인 거고, 평택 지제역 자이 1순위 청약 조건은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평택 지제역 자이는 비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고 계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2주택자는 안 되시는 거예요. 거주지역은 평택시와 전국지역 거주, 전국 청약이 다 가능한 거고,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 가입기간은 청약통장이 24개월 이상인 자, 예치금은 요 조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타 사항은 이렇게 당첨 제한이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평택 지제역 자이에 청약하는 방법은 청약 시스템 운영 기관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되면서 아파트 청약 사이트 시스템도 기존의 아파트 투유에서 청약홈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청약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특별 공급 청약 신청 후 일반 공급 1순위 청약도 가능한가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청약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특별 공급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일반 공급 했을 때는 그거는 무효 처리. 그리고 본인이 동일 주택에 청약 공급 중복 청약인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동일 주택에 특별 공급 중복은 그거는 무효 처리가 되는 거고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이
청약 시에 다른 타입 청약이 가능한가요? 가능은 한데 특별 공급이 당첨이 되면 일반 공급은 무효. 그렇게 되는 거죠.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의 대상은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며 19세 미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이 이상인 경우 그 부분 다 된 거고요. 자녀 3명 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일 것. 자녀 수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 자녀도 포함을 하고요. 태아나 입양 자녀를 주택수에 포함할 경우에 출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입주 시까지 입양은 유지하셔야 되는 거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은 신혼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 기준으로 해서 재혼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 기간이어야 되고 무주택 자여야 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 지침에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이게 좀 바뀐 거예요. 청약통장 가입했던 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경우가 가능한 거고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대상은 이것도 좀 바뀌었어요. 생애 최초 세대원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을 하고요.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자여야 하고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고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생애 최초 주택 특별 공급 운영 지침에서 정한 소득 기준 충족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이 부분인 거고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 공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을 하며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경우에 특별 공급 대상이 되시는 거고요. 부적격 당첨 시 청약 제한 기간은 부적격으로 되면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투기 청약 과열 지역은 1년, 수도권 외는 6개월, 위축 지역은 3개월로 공급 신청하려는 기준입니다. 동안 다른 분양주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공공임대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부적격으로 청약통장을 쓰지 마세요. 분양권 전매 기간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은 평택시,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법 제63조, 제63조 2에 의해서 비투기 과열 지구 및 동법 제63조 2에 의거 조정 대상 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소유권 등기 시까지 3년을 초과하면 3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조문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 블로그에 보시면 지금 조문을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그게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택수 판정 기준, 주택 소유 판정 기준,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밑에 있는 거 써 있는 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좀 볼게요.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이 지분을 취득했는데 그걸로 부적격으로 통보받고 이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 부적격으로 통보받았어요. 그러고서는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이거 지분을 처분했으니까. 이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을 제외한다. 수도권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건축되어서
주택으로 다음 광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하다가 다른 주택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보지 않는다. 그게 이제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단독주택. 이 부분은 이제 주택수로 산입 안 한다.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에 따른 최초 등기 기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은 주택수로 이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택 소유 판단 여부에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예요. 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20제곱미터의 분양권을 소유하는 경우는 주택 소유에 그게 산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2개 이상 되면은 무조건 주택수에 산입이 된다는 거고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배우자 직계 존속을 포함하고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수 소유의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니라는 거죠. 주택 소유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에 공부상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무허가 건물 소유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소유자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정의한 거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주택수에 산입되는 부분들은 누가 봐도 수도권에 내가 뭐 85제곱미터 이상 되면은 주택수 이하가 되면 좀 이제 따져봐야죠.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또 아닌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따져봐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1주택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외지에 뭐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주택이 아니라고 느껴질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블로그도 써드렸고 아까 보셨던 자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이제 질문이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런데도 이제 또 뭔가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한번 전화 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이제 오늘 좀 바뀐 부분이 한 2가지 정도가 되잖아요. 이게 지제역 자이 일반 분양에 당첨되면 7년에 대해서 재당첨 기간이 있다라는 거 그거 한번 이제 확실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자이 홈페이지에서 좀 다른 이제 질문된 사항이나 아니면 일반 분양했던 부분들 그거는 이제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